오지, 위성통신, 그리고 방산까지 이 미래 기술들의 심장부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센서뷰인데요. 과연 이 기업이 차세대 기술의 진짜 숨겨진 강자가 될 수 있을지 오늘 그 가능성과 리스크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거 하나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초고 주파라는 건데요. 오지나 위성통신이 왜 그렇게 빠르냐면 이 초고 주파를 쓰기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 엄청나게 센 수압으로 물을 보내는 것과 같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파이프 연결 부위에서 물이 줄줄 새는 것처럼 이 초고주파 신호도 케이블이나 커넥터를 지날 때마다 엄청나게 손실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새는 신호를 꽉 잡아주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가 센서뷰인 거죠. 오늘 이 5단계로 쭉 훑어볼 겁니다. 센서뷰가 왜 대단한지, 어떤 성장 동력이 있는지, 하지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요. 마지막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그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센서뷰. 대체 왜 초고주파 시대의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센서뷰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그냥 부품 하나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호가 만들어지는 안테나부터 그 신호가 달려가는 케이블, 그리고 마지막에 딱 꽂히는 커넥터까지 이 신호의 전체 고속도를 아예 통째로 깔아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신호가 셀 틈이 없는 거죠. 고객 입장에선 어떨까요? 성능은 최고로 뽑아내고 비용은 아끼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술력이 앞으로 어떤 돈을 벌어다 줄까요? 센서뷰의 심장을 뛰게 만들 3가지 강력한 성장 엔진, 지금부터 하나씩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 바로 우주로 뻗어나갑니다. 위성통신, 그리고 앞으로 올 육지 시대. 이 시장은요, 매년 거의 30%씩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돼요. 특히 스타링크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수천 개의 위성이 하늘을 덮잖아요. 거기서 오가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손실 없이 주고받으려면 센서뷰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조만간 스타링크가 상장할 거란 얘기가 많은데 그게 현실이 되면 센서뷰 같은 핵심 부품 회사들의 가치는 완전히 재평가받게 될 겁니다.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엔진은 바로 K방산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난리난 K2 전차, FA-50 전투기. 이런 첨단 무기들의 눈 역할을 하는 게 초정밀 AS 레이더거든요. 그 레이더의 성능을 120% 끌어올리는 핵심 부품. 그게 바로 센서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 수출 계약서에 도장 찍는 소리가 들리면 그게 곧 센서뷰 통장에 돈 들어오는 소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작년에 방산 매출이 60% 넘게 뛰었다는 게 바로 그 증거죠. 자, 마지막 3번째 엔진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율 잡는 거, 이게 정말 전쟁이거든요. 그러려면 아주 정밀한 테스트가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케이블을 지금까지는 비싼 돈 주고 다 외국에서 사왔어요. 바로 이 시장을 센서뷰가 국산화로 뚫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품들은 계속 갈아줘야 하는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마치 프린터 잉크처럼요. 한번 뚫기만 하면 정말 꾸준한 현금 수입원이 생기는 거죠. 외산이 꽉 잡고 있는 이 시장을 뺏어온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앞에서 말한 이 3가지 성장 엔진, 이게 그냥 희망 회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한 문장입니다. 통신칩 세계의 황제 퀄컴, 그 퀄컴이 전 세계 수많은 회사들 다 제치고 오직 센서뷰한테만 독점 공급 계약을 줬다는 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센서뷰의 기술력이 그냥 국내용이 아니라 진짜 월드 클래스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는 거죠. 이건 뭐 보증수표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좋은 이야기면 있는 투자는 없겠죠. 장밋빛 미래만큼이나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할 현실, 바로 리스크 요인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센서뷰라는 회사는 지금 딱 이런 모습이에요. 한쪽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이라는 단단한 방패를 들고 있죠. 퀄컴, 스페이스X 같은 고객사들이 그 증거고요. 그런데 다른 한쪽엔 계속되는 적자, 낮은 신용 등급, 외부 자금에 의존해야 하는 위태로운 재무 구조라는 아슬아슬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술 잠재력과 불안한 재무 현실 사이의 줄다리기, 이게 바로 센서뷰 투자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는 바로 이 오버행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잠재적 매도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예전에 돈이 필요해서 발행했던 전환사채나 신주들,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 터져도 이 보이지 않는 매물 압박이 주가 상승의 발목을 턱 잡을 수 있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희석이라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면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치 진한 오렌지 주스에 물을 계속 타는 것처럼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는 점점 옅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회사가 실적으로 끊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센서뷰 투자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센서뷰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다행히도 최근 실적에서 아주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흑자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데이터를 직접 보면서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보세요. 2025년 4분기 매출이 그 전 분기보다 무려 74%나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와, 한 분기 만에 74%요? 이건 그냥 숫자가 늘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동안 공들여왔던 방산 같은 분야에서 드디어 본격적인 매출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장 엔진이 예열을 끝내고 드디어 풀악셀을 밟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매출은 폭발하는데 적자 규모는 반대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죠. 이 그래프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드디어 매출이 고정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버는 족족 이익으로 쌓이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흑자 전환이라는 결승점이 이제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한 거죠. 자, 지금까지 센서뷰의 엄청난 기술력, 하지만 아슬아슬한 재무 리스크, 그리고 마침내 나타나기 시작한 실적 개선의 신호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할까요? 최종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투자를 하려면 구체적인 가격 지도가 있어야겠죠? 이 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1,200원대. 여긴 최근에 큰 돈이 들어온 가격대라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강력한 지지선, 즉 바닥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1,800원에서 2,000원 구간은 단기적으로 넘어야 할 첫 번째 벽, 저항선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리스크를 털어내고 진짜 턴어라운드를 증명했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치가 3,500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 자료가 제안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은 바로 이 3단계 접근법입니다. 첫째, 관찰.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지금 당장 따라붙기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는 겁니다. 둘째, 조정 시 매수. 만약에 주가가 좀 쉬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지선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 확인 후 비중 확대. 분기 흑자 전환 같은 누가 봐도 이 회사 진짜 달라졌구나 하는 확실한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결국 센서뷰 투자는 이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찾는 과정이 될 겁니다. 과연 센서뷰의 미래는 이 엄청난 기술 잠재력이 재무적 현실을 누르고 하늘로 쏘아올리는 로켓이 될까요? 아니면 결국 재무 리스크라는 중력에 발목이 잡히고 말까요? 그 갈림길에서 회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 변곡점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